2016년 3월 18일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단지 상공으로 날아든 미사일은 단순한 테러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심장부에 꽂힌 이 타격으로 14개의 거대한 LNG 생산 설비 중 2개가 완전히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화염이 채꺼지기도 전 카타르 에너지 최고 경영자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정확히 4개의 국가를 호명했습니다. 이탈리아, 벨기에, 중국, 그리고 한국. 이 국가들과 맺은 장기 계약에 대해 최장 5년간 불가항력을 선언하겠다는 충격적인 통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국가의 명운을 걸고 맺어온 철통 같은 에너지 안보 계약이 서류 조각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참혹합니다. 카타르의 LNG 수출 역량 17% 증발, 연간 손실액만 200억 달러에 달하고 무너진 설비를 다시 세우는 데는 최소 3년에서 5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장이 진짜 경악한 지점은 이 거창한 숫자들에 있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중동의 흔한 분쟁처럼 보이지만 정말 위험한 신호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 국가의 경제를 떠받치던 에너지 생태계의 거대한 균열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에너지 위기라고 하면 기름값이 오르는 것을 생각합니다. 유가가 뛰면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가스비가 오르면 보일러 온도를 낮추면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석유의 논리입니다. 석유는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중동의 바닷길이 막히면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사오면 그만입니다. 유조선은 널려있고 세상 거의 모든 항구에서 기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체와 우회가 가능한 유연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LNG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천연가스를 배에 싣기 위해서는 영하 162도로 올려 부피를 600분의 1로 압축해야 합니다. 이 극좋은 상태를 수천 킬로미터 바다 위에서 유지하려면 척당 수천억 원이 넘는 이중 단열 특수 선박이 필요합니다. 배가 무사히 도착해도 아무 곳에나 짐을 내릴 수 없습니다. 얼어붙은 가스를 다시 기체로 녹여낼 수 있는 거대한 특수 터미널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수용 터미널 하나를 짓는 데만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LNG 위기는 돈을 더 준다고 당장 다른 곳에서 사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수십조 원을 들여 깔아놓은 배관과 인프라가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족쇄로 돌변하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한국은 무려 9개의 거대한 LNG 터미널과 5,000km가 넘는 가스 배관망을 전국 혈관처럼 깔아두었습니다. 한 번 깔린 인프라는 경로를 강제합니다. 가스발전소는 계속 돌아가야 하고 2천만 가구의 보일러는 당장 멈출 수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 쌓아올린 이 거대한 시스템이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한 번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카타르가 한국을 콕 집어 호명했을까요? 한국은 한 해에만 4,600만 톤이 넘는 LNG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세계 3위의 수입국입니다. 그중 막대한 물량이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카타르나 오만과의 굵직한 계약 일부가 최근 종료되며 중동 의존도를 서서히 줄여가던 찰나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불가항력이라는 마법의 단어가 발동된 이상 우리는 대체 물량을 당당히 요구할 수도 막대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철저한 자본의 논리 앞에서 서류상의 신뢰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파장은 전혀 다른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뉴스에서는 카타르의 천연가스 수출이 줄었다는 이야기만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카타르가 조용히 발표한 손실명세서 끝자락에는 아주 치명적인 단어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헬륨 14% 감소입니다. 놀이공원 풍선에나 들어가는 가스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첨단 산업의 최전선에서 헬륨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전략 무기입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전쟁을 치르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열을 식히고 불순물을 씻어내는 핵심 역할을 바로 이 헬륨이 담당합니다. 헬륨이 끊기면 병원의 MRI 기기조차 단 한 번도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의 핵심 기업들에게 카타르의 헬륨 생산 차질은 가스비 인상과는 차원이 다른 재앙입니다. 한 발의 미사일이 단순한 에너지 시장을 넘어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반도체 공급망의 심장부까지 꿰뚫어버린 겁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핏줄인 LPG와 나프타 생산량마저 두 자릿수로 급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스 부족 사태가 아닙니다. 에너지에서 시작된 균열이 화학, 소재, 그리고 첨단 반도체까지 도미노처럼 무너뜨리는 완벽한 구조적 위기의 서막입니다. 이제 시장은 아주 불편한 진실을 향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괴된 설비들의 장부를 열어보면 사태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카타르 라스라판의 4번과 6번 생산 라인. 이곳의 지분 30% 이상을 틀어쥐고 있던 곳은 다름 아닌 미국의 엑슨모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중동 국가의 피해망상 같지만
실제로는 세계 최대의 미국 에너지 자본이 수백억 달러의 자산을 하루아침에 허공에 날린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중동의 국지적인 분쟁이 아닙니다. 미국 자본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순간 이 위기는 에너지 충격과 지정학적 긴장, 그리고 글로벌 금융의 손실이 한 번에 맞물리는 거대한 복합 위기로 덩치를 키웠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병목도 동시에 터졌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카타르가 2026년 하반기부터 막대한 추가 물량을 쏟아낼 것이라는 계산표를 믿고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망이 미사일 2발에 완전히 백지가 됐습니다. 당장 생산이 멈춘 것에 더해 미래의 돈줄마저 증발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운송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마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폭 33km에 불과한 이 좁은 바닷길은 전 세계 LNG 선박의 20%가 통과하는 글로벌 경제의 대동맥입니다. 사태 직후 해협 통행량은 86%가 급감했고 700척이 넘는 거대한 배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엔진을 끄고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결과는 잔혹할 만큼 즉각적이었습니다. 생산이 끊기고 길목이 막히자 유럽과 아시아의 천연가스 지표 가격은 통제 불능 상태로 솟구쳤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는 러시아의 밸브가 잠겨도 미국과 카타르라는 든든한 구원투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구원투수의 심장부가 멈춰섰습니다. 시장은 대체재 자체가 사라져버린 이 공포를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시스템의 붕괴는 결코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이 메커니즘이 국가를 어떻게 찢어놓는지 이미 잔인하게 증명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가스관이 끊겼던 2022년의 유럽을 떠올려 보십시오. 유럽의 경제 엔진이라 불리던 독일은 비명을 질렀고 공장의 불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막대한 자본력으로 미국산 가스를 웃돈을 주고 싹쓸이하며 어떻게든 버텨냈습니다. 반면 신흥국 스리랑카는 어땠습니까?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자 나라국 간의 달러가 말라버렸습니다. 비싼 에너지를 살 돈이 없으니 발전소가 멈추고 주유소 앞에는 수킬로미터의 줄이 늘어섰습니다. 병원은 전기가 끊겨 수술을 포기했고 거리에 분노한 시위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야반도주를 했고 국가는 파산했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경제의 붕괴를 넘어 정권의 붕괴로 직행해버린 겁니다. 위기는 항상 변방의 약한 고리부터 무자비하게 끊어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잔혹한 체스판에 어디쯤 서 있을까요? 겉으로는 선진국의 방어력을 갖춘 듯 보이지만 내부 구조를 뜯어보면 아찔한 균열이 보입니다. 한국 경제의 뼈대는 철저히 제조업입니다. GDP의 4분의 1을 책임지는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이들은 모두 전기를 물처럼 마시는 에너지 집약 산업입니다.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면 이들 공장의 생산 원가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습니다. 원가가 오르면 수출 전선에서 경쟁력이 추락합니다. 수출이 막히고 무역 흑자가 쪼그라들면 시장에 달러가 들어오지 않아 환율 방어선이 흔들립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 우리는 똑같은 가스를 훨씬 더 비싼 원화를 주고 사와야 합니다. 에너지 충격이 환율을 때리고 그 환율이 다시 물가를 찌르는 잔혹한 악순환의 굴레가 완성되는 겁니다. 경기는 차갑게 식어가는데 물가는 천정을 뚫고 오르는 상태. 경제학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덫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금리를 올리면 빚더미에 앉은 내수가 죽고 경기를 살리려 금리를 내리면 물가는 통제불능이 됩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가 남겼던 10년의 흉터가 지금 전혀 다른 얼굴로 우리의 지갑과 일자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미 이걸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국가 단위의 처절한 각자 도생과 판 흔들기가 이미 물밑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충격파 속에서 끝까지 버티는 나라들은 도대체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 답을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은 50기가 넘는 원전의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세계 최대의 LNG 수입국으로 전락하며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당장 막대한 가스를 사와야만 국가가 굴러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택한 생존법은 단순히 돈을 더 주고 남의 가스를 사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바둑판 자체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LNG 생산 프로젝트에 직접 막대한 자본을 밀어넣고 지분을 확보한 겁니다. 호주의 거대한 이치티스 가스전 프로젝트가 대표적입니다. 일본 자본은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가스를 캐내는 생산의 주도권자로 자신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위기가 터져 전체 공급량이 줄어들더라도 자신이 지분을 가진 물량은 가장 먼저, 가장 안전하게 빼올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맺은 수입 계약은 카타르 사태처럼 종이 조각이 될 수 있지만 생산망의 주인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방어력을 제공합니다. 한국 역시 모잠비크나 캐나다의 가스전에 지분을 투자하며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한국이 해외에서 직접 캐오는 LNG 물량은 전체 수입량의 15% 남짓에 불과합니다. 수십 년간 집요하게 자본을 투입해온 일본의 거대한 방업 여건은 아직 뼈대의 굵기 자체가 다릅니다. 에너지 믹스, 즉 국가의 동력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의 싸움에서도 승패는 이미 오래전에 갈렸습니다. 덴마크는 현재 국가 전력의 절반 이상을 거대한 해상 풍력에서 얻어냅니다. 프랑스는 전력의 70%를 원자력 발전이 책임집니다. 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가스관이 터져도 이 나라들의 공장과 일상은 상대적으로 평온합니다. 이들이 오늘 누리는 안보는 우연이 아닙니다. 10년, 20년 전에 내렸던 거대한 투자 결정이 지금의 국민들을 보호하는 방패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한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정부는 2038년까지 전력 생산에서 LNG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28%대에서 10%대까지 대폭 줄이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방향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 계획표에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수요의 폭발입니다. AI 시대를 맞아 데이터 센터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전기를 거대한 하마처럼 집어삼키는 첨단 반도체 공장들이 증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여 년간 한국의 전체 전력 수요는 무려 30%나 폭증할 전망입니다. 전체 파이가 미친 듯이 커지는 상황에서 LNG의 비율을 줄인다고 한들 우리가 해외에서 사와야 하는 가스의 절대적인 양이 과연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까요? 정책의 선언과 물리적 현실 사이의 거대한 틈새를 이번 위기가 무자비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살기를 찾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 기업들과 대규모 장기 계약을 맺으며 중동에 쏠려있던 파이프라인을 북미로 돌리고 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카타르라는 거대한 독점 창구를 미국이라는 또 다른 거대 창구로 바꿨을 뿐 외부의 충격에 국가의 명운이 흔들리는 단일 의존의 취약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가격표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에너지 대란이 아니라 글로벌 질서의 거대한 재편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스위치를 눌러 불을 밝히고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를 돌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왔던 이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누군가가 수십 년에 걸쳐 아슬아슬하게 설계해 놓은 글로벌 공급망 위에서 겨우 균형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아무리 굴고에 달러가 넘쳐나도 가스를 실은 배가 도착하지 않으면 국가는 멈춥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력을 가졌어도 헬륨 가스가 끊기면 공장은 고철덩어리가 됩니다. 위기를 버티는 나라와 속절없이 무너지는 나라의 운명은 미사일이 떨어지는 그 순간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 평화로운 시절에 국가와 자본이 어디에 돈의 길을 닦아놓았는지에 따라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위기는 늘 먼 나라의 뉴스 속에서 거창하게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충격의 파동은 돌고 돌아 결국 가장 먼저 우리의 지갑과 난방비 그리고 밥줄인 일자리를 정조준하며 들이닥칩니다. 세계의 돈줄과 길목이 요동치는 지금 시장은 이미 다음 질서를 향해 잔인할 만큼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은 늘 가장 늦게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위기가 끝난 뒤가 아닙니다. 질서가 재편되는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